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왜 상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범한 사람이야. 타고날 때부터 어떤 특출난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상가 투자 안 해도 돼요. 그 재주나 특기로 더 많은 돈을 버시면 돼요. 나는 뭔가 운동을 잘해. 나는 뭐 노래를 잘해. 나는 뭔가 사람들을 뭐 웃기는 걸 잘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탤런트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면 상가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났고 뭐 너무나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가 투자를 좀 안전 자산,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뭐 저도 물려받은 게 많으면 굳이 상가 투자할 필요 없겠죠. 그 물려받은 재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현실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아파트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장에는 그만큼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누구나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거기를. 그만큼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좀 해보고 내가 이렇게 실거주 플러스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남들이 하기 어렵거나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는 이런 상가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성을 좀 가져가는 그런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평범하니까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겪게 돼요. 자, 아프거나, 지금은 안 아픈데, 미래 어느 시점에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게 아니면 다치거나, 길을 가다가, 요즘에 워낙 뭐, 묻지마 범죄도 많고요. 뭐, 별 희한한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어느 순간 다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게 아니면, 나 아프지도 않아. 나 다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누구나 늙죠. 누구나 늙죠. 늙어요, 늙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겪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건강할 때. 자, 건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오늘이 가장 건강할 때죠. 그때 미리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뭘로? 부동산 투자로. 뭘로? 상가 투자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평범한 사람들이 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도 직장인이지 않았겠습니까? 월급을 한 300만 원, 350만 원 그 사이를 받던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급여 소득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급여만이 제가 벌 수 있는 소득의 전부였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때는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회사의 선배들이 나의 미래인데 그 선배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빠듯하고 아이들 뭐 학비, 뭐 생활비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그렇게 윤택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오히려 미혼인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급여 소득만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런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앞으로 뭐 5% 10% 급여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온다.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물려받은 게 없다면. 네. 그런 결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급여소득보다 이 자산소득, 즉 돈을 벌어오는 그런 소득이 급여소득보다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책을 통해서 부자들은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더 크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급여소득이 있을 때 미리 그 급여소득을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불려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에서 상가는 자산이죠. 여기서 돈이 자꾸 월세가 들어오게끔 또는 상가를 통해서 어떤 부가 수익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본업은 유지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업은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때려치라는 게 아닙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뭐 대부분 300에서 뭐 한 500 정도 매월 고정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열심히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기본적인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월세 파이프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자, 부자일수록요 파이프라인이 굵고 탄탄해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개예요. 부자일수록. 그래서 어느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막히거나 파손이 되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가를 뭐 한 3개 갖고 있어. 그 파이프라인이 3개인 거죠. 여기 뭐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월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2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뭐 3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내가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매출을 일으킨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업과 이 월세 파이프라인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뛰어들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맞벌이 해서 이렇게 돈을 모을 생각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자본을 시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계속해서 맞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크고 케어가 필요한 그런 나이 그리고 정말 소중한 나의 그 젊은 시절의 인생들을 일만 하면서 일에 쫓겨가면서 일에 파묻혀가면서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죠. 30, 40대를 또는 50대를. 그래서 어느 정도 CD를 모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한테 배워서 상가하고 맞벌이를 해라. 상가 괜찮은 거 하나 사면 300만 원. 우리 목표로 한 300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일반 평범한 사람도 이 정도 나오면 배우자한테 일해라 돈 벌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보 쉬어 나 상가에서 300만 원 나와 쉬어 애기 키워 케어해 집안 살림만 열심히 해줘 그게 당신이 내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야. 또는 여보 당신 나가지 말고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내가 상가 하나 사가지고 당신 월급만큼 세팅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로서 집에서 애기 키우고 집안일 좀 해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셔가지고 상가하고 맞벌이를 하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월세를 만들고요. 여기에 기타 수입, 이 기타 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뭐 각자 능력껏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자도 있을 것이고요. 뭐 배당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는 주식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코인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투자 방식이 있겠죠. 이걸 결합해가지고 요 수입이 결국은 월급의 3배,
월급의 3배, 그러니까 300만 원이신 분들은 이제 한 월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500만 원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되면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꿈꾸는 뭡니까? 명예퇴직. 당당하게 퇴사. 가슴팍에 묻고 있던 사직서를 당당하게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직장 생활 좋아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본업을 유지하시되 계속해서 퇴근 후에는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녀가지고 상가, 꼭 상가가 아니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뭐 수익형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만들고 그다음에 월급과 기타 수입을 합쳐서 지금의 월급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되면은 당당히 퇴사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꿈. 나의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런 꿈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